잘 지내셨습니까, 아버지? 이거 아, 돈이다. 한 개 돈이 얼만데? 실비 그거 더 좋아졌네, 니가. 살 많이 뺐어요. 제가 내일 가서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 다 받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네, 간혹가다 오랜만에 봬도 청구 못하는 어머님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하나하나 이런 거 다 어머님들, 아버지들 이런 것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생겼던 신입사원 때 빚이 많이 벌어야겠구나. 그걸로 인해서 저는 발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려야지만 그 절실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작년 추석 때 어머님 고향에 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빚 얼마나 남아있냐. 근데 거의 다 갚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때 가슴 찢어질 뻔했어요. 아까 말했던 부모님의 연금이 대자, 지금은 한 달에 용돈을 부모님께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주고 있어요. 3년 동안. 그러면서 당연히 어머님 아버지들한테도 해줘야 될 것도 있고 내 할 것도 하다 보면은 늘 배고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저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보험 영업을 하고 있고 부지점장을 맡고 있는 32살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시나요? 씻고 준비해야 돼가지고. 와, 집이 굉장히 좋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준비하시나요? 출근 준비를 하고 아침에 미팅을 해야 돼서 미팅을 몇 시에 하나요? 7시 50분에 출근을 해서 8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관리에 굉장히 철저하신 성격인가 봐요. 직업상 하다 보니까는 본인한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지저분하게 갈 수는 없으니까. 바깥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던데 크리스마스가 아직 한참 남았지 않나요? 작년에 파티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치웠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놔뒀던 것 같아요. 팀원들을 한 번씩 집에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 회사 직장 동료들이요? 네, 그 장식품으로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매년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는. 운동기구들이랑 여기 프로틴이 있는 걸 보면 평소에도 취미로 운동을 하시나 봐요. 영업사원 때 86kg까지 찐 적이 있어요. 아, 살 빼야겠구나. 지금 몇 킬로신가요? 지금 72kg 나가고 많이 있어요. 빼셨네요. 24kg 빼고 10kg 찐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일이 고돼서 많이 드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어머님들 위주로 만나다 보니까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도 또 먹었냐 물어보고 하니까 한 두세 번을 먹는 것 같아요. 물고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옛날에 답답하고 힘든 거나 막히는 경우 있었을 때 수족관을 한번 가볼까 해서 갔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갖다 놓자. 결혼은 안 하신 건가요? 네, 아직까지 결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연애도 안 하시고요? 네, 주변에서 여자 좀 만나라 하는데 제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5층에 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장했구나. 아, 더 높은 집으로 가야겠다. 부산에 보면 30층, 40층짜리가 요즘에 많잖아요. LCT나 네, 아리파크라든지 5층 아파트다 보니까 항상 그게 꿈인 것 같아요. 와, 차가 굉장히 좋네요. 저한테 좀 많이 크죠? 잘 어울리시나요? 감사합니다. 차 이름이 뭔가요? X6 남자의 로망 드림카라고 하는데 저는 원래 처음에 차 욕심이 없었어요. 직업상 하다 보니까 보는 시선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차가 얼마인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차는 시등록세 다 해서 1억 가까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억이요? 제가 이 업을 시작한 지가 4년 넘었는데 4년 동안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 빼고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주말도 그렇고 평일도 그렇고. 그렇게 매일같이 일을 하면은 안 피곤하냐, 굳이 그렇게 빡세게 살아야 되냐, 와 나는 니처럼 못 산다, 이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처럼 못 산다고. 하루에 24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월급이라는 걸 받잖아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이런 말하는 거조차도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얘네들은 나오는 애들마다 자기들은 힘들었냐,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힘들게 살아본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뭘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일을 시작한 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중학교 때 해봤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전단지 알바, 아이 속이고 서빙을 한다든지 알바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어요. 그때 시급이 아직도 생각나는 게 2,300원대? 짜장면 한 그릇에 막 5,000원, 막 7,000원 이렇게 하니까 아, 물가 왜 이래 비싸 하는데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발빠르게 맞춰가나요? 말 그대로 물가를 초월하는 급여를 벌던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재테크를 하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도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절대 주식 같은 건 안 해요.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몰라요, 사실.
영업직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택배 일을 4년 동안 했어요. 전단지 알바부터 배달, 서빙, 노가다, 공장 해본 일은 없지만은 장사하고 싶은 게 꿈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장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어떤 장사를 하나요? 술집 장사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목표가 있었지만은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현실성을 많이 느꼈을 때 집안 환경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지원금은 없고 월급 180에서 250만 원 받고 시작하다가 택배하면서 많은 급여를 벌게 됐었죠. 처음에는 한 300에서 400 500, 600씩 벌다가 최고 마지노선이 650까지 벌고 나서 그때서야 또 많이 느껴요. 그렇게 벌려면 앉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보다 더 빨리 출근했어요. 6시 반인가 7시까지 물건 받는 곳에 가서 하루 종일 내가 배송해야 될 물량을 정리하다 보면 점심시간 때까지 돼요. 다 해야지 집에만 갈 수 있으니까 퇴근하고 나면은 저녁 8시? 많게는 10시, 11시까지 산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뛰면서 살다가 퇴근하고 나면은 소주 먹고 자고 일어나고 반복된 일상이었죠. 그걸 보면서 느꼈던 제 모습이 더 잘 되고 싶다. 사람 욕심이란 건 끝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처럼 뭐든 다 도전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꽃들을 본인이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어제 미리 어버이날이잖아요. 영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들 한 분 한 분 감사의 표시로 전달해드리러 갈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리 약속을 잡지 못하면 오늘 아예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미리 약속 잡고 가는 거. 젊은 나이 부시형까지 올라가고 아침 일찍 나와서 커피 한 잔을 여유를 즐기면 로망 아닌가요?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커피 싫어했는데 요즘에는 커피 한 잔을 먹어야지 하루가 편하고. 부지점장이라는 직책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세일즈 매니저라고 해서 팀원들이라든지 영업된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거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잡아주고 방향성 제시해준다라고. 일 잘하는 팀원이 들어오면 그만큼 기쁜 게 없겠어요. 지금에서야 말하는 게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팀원들 여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저는 이제 수현 부점장이 친한 동생 부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평소 부지점장은 어떠세요? 진짜 감성적이고 눈물이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강한 남자지만 속은 감성이 풍부하고. 일하실 때 눈물을 보이신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한 2번 정도 있는데 진급할 때 한 번, 미팅할 때 팀원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또 우러나오는 울음이 딱 2번 정도 있었어요. 부끄럽네요. 그래도 말 이쁘게 해줘서 제가 밥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어떤 업무 하시나요? 오늘 해야 될 거 하루 일과 정리 한 번 더 체크하고 팀원들하고 미팅하고 일과를 보러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초벌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거네요. 이것저것 서류 업무도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전날에 저녁에 다 하고 간다든지 문제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바로 밖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 만나러 가겠습니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 당장 일하는 거. 근데 그 찰나에 얘가 있는 거야. 지금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나요? 막리동 살고 있는 무슨 일만 있으면 찾아뵙는 어머님 한 분이 꼭 있어요. 자식처럼 생각할 것 같네요. 고객님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항상 이뻐해 주세요. 영업직과 관리자는 담당하는 일이 다를 텐데 둘이 겸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다들 어렵죠. 모르니까 방법도 모르고 영업이라고 하면은 남한테 비싸게 자꾸 판매를 해야지만 내 소득을 챙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직업이 굉장히 시선이 안 좋은데 자기 자식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자본주의 시대 현실적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야 교육 시스템도 있고 학교에서 기본적인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전문대라든지 대기업을 가기 위한 저는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집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공부보다 항상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공부머리가 없었던 거 제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복학을 했거든요. 근데 복학을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사고 쳐서 복학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에서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처음에는 되게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했고 집이 가난했던 원망은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입학비가 없어가지고 27만 원이 부모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면서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아, 우리 집이 많이 가난하구나, 엄마 아빠 힘들어하는 것도 보고 막노동하는 것도 봤을 때 가슴이 찢어졌죠.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사채? 돈 빌려 간 사람들이 돈 받으러 왔을 때 어릴 때 드라마 속에서 보는 그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있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빨리 성인 돼서 돈 많이 벌어야겠구나,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보호망이시잖아요.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한 주에 1등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로 따졌을 때 1등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아직 만족을 못하죠. 매일 꾸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택배기사 같으시네요. 전 직장이 택배다 보니까 습관이 있네요. 전 직장이 택배기사였는데 네. 택배기사 때보다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들었어요. 네네.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택배 했을 때 연봉이 6천? 7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2억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2억이요? 네, 평균 한 1억 5천 정도라고. 근데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더 대단하신 분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많이 얻었더라고요. 영업 시절 때 그때는 차도 없고 버스하고 지하철만 타고 다니면서 서류 막 들고 다니잖아요. 네. 제가 언제 눈물을 많이 흘렸냐면은 비 오는 날 있죠. 한쪽에는 가방을 들어야 되고 한쪽에는 서류를 들어야 돼요. 그때 비 종이 가방이 터졌을 때 서류 다 흘러내려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고객님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엉망이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또 제 자신이 참해 보이기도 하고 빨리 더 잘 돼서 탈 수 있을 만한 차 한 대라도 있었으면은 그걸로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택배기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직업인 보험사 셀러맨인데 네. 어떻게 이 직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택배를 4년 동안 하면서 과연 저도 이렇게 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도 연봉이 한 6천, 더 잘 되고 싶잖아요. 그 이상 주는 월급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대기업을 가려고 하더라도 내 스펙을 내가 스스로가 알고 있고 내 능력 없는 거를 내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까 결국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는 배고프다 보니까는 영업이란 걸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하는 만큼 잘 벌어가는 거는 영업밖에 없다, 아니면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엄두도 안 났었고, 그래서 이제 주변을 돌아봤었을 때 친구이자 선임인데 군대에서 만났거든요. 탁현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로 만나서 제 인생을 바꿨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고동락하면서 군대 생활 끝나고 방위산업체제가 나왔으니까 맨날 퇴근하면은 술 한잔 먹고 싶을 때 그 친구 불러가지고 하소연 다 하고 집안 얘기도 하고, 그때 마음이 딱 통했을 찰나에 그 친구가 이 영업이라는 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친구의 연봉도 듣게 되고, 연봉보다 중요했던 거는 비전적인 거,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겠구나, 나만 잘하면은. 그 직업을 봤었을 때 왜 굳이 보험이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이모랑 연락은 안 하고 지내거든요. 택배 일을 하면서 크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손가락에 파상품이라고 크게 아팠던 적이 있는데, 친이모가 보험 영업을 한 20년 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엄마하고 아빠 입장에서는 보험이라는 게 주변 지인분들 아니면 가족분들한테 믿고 맡기잖아요. 제 보험을 그때 오픈하게 됐던 거예요. 입원하고 수술하고 병원비를 400만 원 썼나? 흘려받은 돈이 얼마 안 됐어요. 몇십만 원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내가 보장받을 수 없는 보험으로만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인식을 이 친구 때문에 깨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똑같거든요. 내가 아프기 전까지는 보험의 중요성을 아무도 몰라요. 내가 가입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프다 보니까 그제서야 준비하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들 만나면서 상품에 대한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첫 번째로 봐드릴 수 있는 거는 어머님들 시장으로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90% 이상이 지인분들 아니면 알아서 잘 들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뭐냐, 첫 번째로 고객님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확인을 시켜드려요. 이 고객님이 처음에 가입했을 당시 때의 내용이랑 과연 지금 또 그 내용대로 똑같이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팠을 때 내가 보상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대충 드시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내 친구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해줘. 난 내 친구한테 얘기 잘 들었어 라고 하면 저는 계약 안 해줘요. 설명도 제대로 못 듣고 가입했던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 얘기조차도 만약에 안 듣는다? 저는 계약 안 해드려요. 필요성이 있냐 없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되냐 안 되냐 확인을 해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안 듣고 지인 하나만 믿고 가입한다? 다른 사람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일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가치라든지 전달해드리고, 선택은 고객이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진실성을 믿게 신뢰를 하게끔 만드는 게 그거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어떤 영업이든 어떤 가게를 운영을 하든 뭐든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남들처럼 똑같이 저 사람 또 저거 했으니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핑계거리가 나오는 게 나는 처음부터 저렇게 못해 라는 말도 많이 하고, 나는 경험이 없어서, 나는 저 일은 내랑 안 맞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본인 입맛대로 맞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춰가는 거지. 곧
값을 받은 기분은 어떠세요? 감격이죠. 아직 아들한테도 못 받았는데 오늘이 그날이 몰랐네. 아 오늘 몰랐어요? 생각도 안 했지. 요즘에 꽃을 잘 안 주거든. 꽃 받은 적이 없어. 아들도 이런 거 아니, 챙겨줘야 이런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고 세상에. 저밖에 없죠? 응. 10며칠 날 수술을 하는데. 봐드릴게요. 수술비하고 입원하면 더 나오는 게 있는지. 입원 할 거고.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요? 네. 어렸을 때부터 수현 부지점장님이랑 알고 지냈고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나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고도 많이 치고 별일이 다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주니까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죠. 그때는 사고 많이 쳤는데 지금은 사고 안 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어떤가요? 대단하죠. 제가 이 회사를 입사한 것도 이 사람이 바뀐 거에 대한 모습을 보고 들어왔으니까 많이 와닿았죠. 안녕하세요. 수현입니다. 팔이 그렇게 빠져버렸냐? 못 알아봤어요? 안 줄 알았어요? 모르고 그러면 못 받으신가요? 들고 갈까요? 다시? 전에 봤을 때는 살이 많이 쪘었나요? 살이 엄청 쪘지. 통통해가지고 살 많이 빠져버렸나? 지금 부지점장님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수현이가 골프 개됐는데 보험 쪽으로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 두세 달 해보고 안 되면은 골프 개대하면 되니까. 근데 계속 잘 됐던 거죠? 쭉쭉 올라가는 거야. 학교 다닐 때는 1등 한 번도 못 온 놈이 아빠로서는 이제 뿌듯하고 기분 좋지. 본인은 어떠신가요? 매달 새롭고 아직도 안 믿기죠. 아버지도 인식이 안 좋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바뀐 모습이라든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살아생전에 용돈 한 번도 드려본 적도 없었고 우리 가족들이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지금은 뿌듯함이 많이 크죠. 가능이 잘 되니까 보기 좋죠? 부덕이라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이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에 5만원짜리야? 수현 형님하고 이거 잘 이끌어줘서 아들내미가 잘 돼서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막 날아갈 것 같아. 작년에는 액수가 약간 작았거든. 올해는 엄청난데. 방금 전에도 팀원의 아버지가 신뢰할 정도로 인상이 좋으셨는데 인식이 안 좋아진 적은 없었나요? 인식 안 좋아진 적 되게 많았어요. 일하면서 친구 이런 적도 많고요. 강혁이 아버지분도 처음에 저보고 사기꾼이 됐어요. 혁이 왜 자꾸 꼬셔서 데리고 가려고 하냐.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주의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서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적어도 내 집 마련이라든지 부모님 노후를 평생 책임져 줄 수 있는 직업이 될 만한 건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야 수현이 만나면 영업당한다, 사기당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남 시선 따위 자꾸 신경 쓰잖아요. 제가 성장이 없어요. 제 성장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도 남을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지 나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도 저는 많이 느꼈고요. 그거는 팀원들로 인해서 되게 많이 느꼈고 결국 과정도 있었지만은 결과로 증명하다 보니까는 아버지께서도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공부보다는 돈인 것 같아요. 행복해하는 모습도 보면은 제가 더 뿌듯하기도 하고 제 팀원들 전체적으로 이 감정을 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분명히 생각하는 차이는 다르다고 분명히 아직까지 안 좋은 인식도 있을 뿐더러 근데 그거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는 개개인마다 생각의 차이라고 그거 하나는 확신한 것 같아요. 연봉을 많이 버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본인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3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빚, 부모님 빚이죠. 저도 택배를 그만두고 나서 차량 할부값 남은 금액에다가 대한대출이라는 걸 알아보려다가 역으로 사기당한 적이 한 번 딱 있거든요. 사기를요? 네, 보이스피싱 때 생겼던 신입사원 때 빚이 4,300만 원. 4,300이. 네, 제 개인으로 처음 생긴 빚이 4,300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벌어야겠구나. 그걸로 인해서 저는 발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려야지만 그 절실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남들이 잘 살고 돈 잘 벌고 나도 저렇게 쉽게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절실하고 열심히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쉽게 도전한다라는 것은 너무 무모한 행동이지 않을까. 월급 200만 원 받다가 300만 원 버는데 가고 싶고 사람 욕심이란 게 다 똑같아요.
걸러지는 게 내 능력 스펙이 걸러지기 시작할 거고,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만큼 딱 걸자, 이게 다인데 그거를 너무 쉽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도 되게 쉬워져요. 처음 시작 전부터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눈물이 많다라고 했지만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매일. 그때의 빚은 다 갚았나요? 네, 그때 빚은 제가 1년 안에 정산을 다 했고, 작년 추석 때 어머님 고향에 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빚 얼마나 남아있냐. 근데 거의 다 갚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때 가슴 찢어질 뻔했어요. 아까 말했던 부모님의 연금이 되자, 지금은 한 달에 용돈을 부모님께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주고 있어요. 3년 동안. 그러면서 당연히 어머님 아버지들한테도 해줘야 될 것도 있고 내 할 것도 하다 보면은 늘 배고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버지? 이거 돈이다. 한 개 돈이 얼만데? 실비 그거 좋아졌네, 니가. 살 많이 뺐어요. 제가 내일 가서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 다 받으러 다니셨는데. 네, 간혹 가다 오랜만에 뵈도 청구 못하는 어머님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하나하나 이런 거 다 어머님들, 아버지들 이런 것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여기는 어딘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머님 집이야. 오늘 하루 종일 뛰어다녔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어머님이기도 하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 매달 빠짐없이 오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 아들이 이렇게 찾아주니까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챙겨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한번 찍어주세요. 너무 이쁘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옷 보면 행복하잖아요. 응원해 주시고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어머님. 아무한테 칭찬해 주지 않지.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보고 계시는데 모든 고객 관리를 휴대폰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휴대폰 없으면 안 돼요. 고객들하고 연락되는 방법은 휴대폰이 가장 적합하죠. 앨범도 한 4만 장 넘게 있는 것 같거든요. 고객들하고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이라든지 추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하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수현 친구 김탁현 부지점장입니다. 아주 소중한 친구라고. 소중해 하니까 저도 소중해지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하는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근데 수현이 주변에 이런 말을 해주는 친구가 많아요. 전화도 잘 안 옵니다 이제. 전화도 잘 안 오신다고 하셨는데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PD님 또 고생하셨으니까 가시는 길에 아버님한테 꼭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살짝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주인공인 여자 친구. 네, 고맙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붙어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와 제일 좋아하는 저희 어머니. 그래서 이런 데 보면서 항상 매일 느껴요. 진짜 더 잘 돼야겠다. 더 잘 돼서 온 사람들하고 항상 좋은 것만 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소감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떨릴 줄 알았는데 재밌기도 재밌고 처음 경험해보다 보니까 좋은 추억으로 남겼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PD님은 오늘 저랑 따라다녀 보셔서 알 거잖아요. 오늘 좀 하루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재밌기도 했었지만 직업의 편견의식을 깨고 네.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까지 잘 챙기는 사람을 보니까 존경심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좀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 선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한테 꼭 전달 잘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가족인 줄 알겠다. 내 동생이가. 어머니 내가 수현이 키웠는데. 그렇지, 맞아요. 하는데. 내 동생이다. 아이고, 참. 어머니 아드님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습니다. 절친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매일매일 볼 거고 점점 더 성장을 할 거고 평생 함께 할 거고 어차피 관도 옆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네. 재밌게 살겠습니다. 힘들게 살았던 만큼 부산에서 최고가 되지 않을까. 친구와는 평생 함께 잘 되는 모습 무조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목표. 그리고 평생 연금을 만들어주신 저희 어머니, 진짜 죽을 때까지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멋진 아들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영업자의 길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영업자의 길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